안녕하세요. 서울학원 영어 강사 김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는 거의 프로필 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지금 이제 스카이유대에서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오래 한 건 아니고요. 올해 처음 런칭을 했는데 제가 좀 자랑할 만한 게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카이유대에서 처음 신입 강사로는 좀 이례적으로 가장 많은 어떤 수강 후기를 기록한 강사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카이유대 본사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랐다. 왜냐면 이제 영어가 솔직히 그렇게 인기가 많은 과목은 아니거든요. 절대평가니까 인기가 많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그 수강 후기를 기록하고 점수도 굉장히 높아서 본사에서 대단히 어떤 놀랐었던 그런 사건을 만들어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또 이제 두 번째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일단 제 학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고려대에 나온 게 자랑이냐? 사실 학원가에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 엄청 많으시죠? 근데 제가 자랑할 만한 건 뭐냐면 저는 공부를 군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대치동에서 학원 다니고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하고 가란다고 해서 가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러다가 당연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대학을 잘 못 갔죠. 대학 못 가고 재수학원 다니다가 재수학원에서도 공부 안 하고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안 하던 학생이 재수학원 간다고 해서 공부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다가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군대에서 좀 제가 어떤 이제 좀 동기부여를 받았어. 굉장한 어떤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김태림 고대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동기부여를 받았는지 거기서도 그게 짤막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고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3개월 때 휴가 나와서 중학교 영어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휴가 나와서 중학교 영어책을 샀어요. 아직도 저희 선임들이 저를 만나면 쟤는 군대에서 중학교 영어 공부한 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독한 애다. 저희가 생각해도 전 진짜 독한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고려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인생의 어떤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저는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 서울 학원 선생님들도 명문대 출신들이죠. 근데 저는 공부를 못했던 학생인데 고려대까지 갔다. 그래서 하위권부터 상위권까지 제 스스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신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리는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자랑 잠깐 해봤고요. 일단 올해 수능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목표는 결국은 대학 입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어떤 상황인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은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인데요. 그게 뭐냐면 자, EBS 직접 연계가 폐지됐습니다. 자, EBS 직접 연계가 뭐냐면 그야말로 EBS 지문이 그냥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신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신 경험해봐서 알 텐데 내신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내신 공부 어떻습니까? 지문 공부하면 내신 시험이 그대로 나온 것처럼 수능도 그래 왔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다 처음 보는 지문으로 수능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느냐? 당연한 결과. 작년 수능 1등급 비율이 12.66%였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꽤 높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기 강남권 학생들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번 6월 모평 재수생까지 보는 6월 모평에서 1등급 비율이 5.51로 확 떨어졌습니다. 반통합보다도 더 심하게 떨어졌죠. 그리고 9월 모평 더 떨어졌습니다. 4.87. 아마도 이번 수능에서도 똑같은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 그동안은 수능은 내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잘 보게 돼 있었어요. 왜? 내신 공부처럼 EBS만 잘 공부했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죠. 왜? 내가 봤던 지문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지문을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1등급 받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재수생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영어 공부 이제 재수학원 가면은 영어를 거의 안 하거든요.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1등급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서 영어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경남대성이라든가 뭐 11인자라든가 그렇게 유명한 재수학원에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정말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예비고의 직면한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고3 때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고3 되면 애들이 영어 공부를 정말로 안 해요. 왜? 절대평가니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는, 자, 두 번째, 수능 영어의 난이도가 정말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TV에 많이 나오는 그 언어 천재라는 타일러도 있죠. 타일러도 수능 영어를 만점 받지 못했습니다. 틀렸어요. 틀리고 그 지문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꽤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자, 영어 실력이 있어도 타일러가 설마 영어 실력이 떨어지진 않겠죠. 그렇죠? 원어민인데 영어 실력이 있어도 수능 만점이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는 영어 실력과 독해 실력은 다른 겁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실력은 좀 된다. 내신 성적 나온다. 그거랑 독해 실력은 전혀 별개예요. 이제는 정말로 처음 보는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그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독해력. 그걸 지금부터 해야 돼요. 타일러도 못하는 걸 1년 만에, 그것도 시간을 조금 들여서 한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면 수능 영어 독해를 제대로 강의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것도 정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신과 수능은 전혀 별개입니다. 내신은 그야말로 지문을 열심히 분석해주면 돼요. 해석 열심히 해주고 문법 설명해주고 그럼 되는 거고, 자, 수능은 처음 보는 지문을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수능 수업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내신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능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수능 영어 독해를 제대로 강의하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다. 아무한테나 보내면 안 된다. 이걸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드리면, 자, 수능 전문가에게 당연히 저에게 독해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가, 자, 예비고의 독해 특강입니다. 수능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이어지는 강의고요. 정규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자, 강의 목표는 첫 번째, 수능 영어 문장을 어순 그대로, 어려운 말로 이제 직독직해라고 하죠.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독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해석과 독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일단 해석은 문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문장을 정확하게 일단 번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번역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완벽하게 가르쳐 드리느냐? 첫 번째, 영어의 덩어리 원칙, 그리고 영어의 어순 원리를 학습한다. 자, 한국인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순이 다르죠? 그렇죠?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한 언어는 일본어가 있죠. 일본어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쉽게 배우죠,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영어도 왜 그런 어순을 쓰는지 안다면, 그 어순에 익숙해진다면 당연히 학습하기가 당연히 쉽겠죠. 그래서 저는 왜 영어가 그런 어순으로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원리만 알면 아무리 영어를 못하는 학생도, 중학교 때 문법을 공부를 안 해서 진짜 알파벳밖에 모르는 학생도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건 정말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의 기출문장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 연습을 한다. 자, 영어는 언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한국어 어떻게 배웠는지를 생각하면 영어를 잘하는 방법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이유, 많이 노출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많이 노출돼야 돼요. 고3 때 반짝한다고 해서 절대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출 시간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건 기출 문장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수능, 그리고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고3 난이도 있죠? 고1, 고2 모의고사와 고3 난이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지금 고1인데
90점이 넘었다. 그거는 정말 난이도가 너무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5일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안 나오면 영어를 별로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정말로 무감합니다. 정말로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1등급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고3 난이도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3 문제들을 통해서 많은 노출 시간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 기출 문장을 반복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목표 두 번째입니다. 국어 실력까지 올려주는 진짜 독해법으로 수능 1등급에 도전한다. 자, 독해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해석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타일러도 영어 문장 다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능을 만점받지 못했습니다. 수능 문제를 틀렸어요. 이해도 못하고. 그 이유는 자, 수능이 요구하는 독해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일러도 연습하면 되겠죠. 근데 아직 그걸 안 갖췄기 때문에,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 원리를 학습할 겁니다. 자,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 당연히 글쓰기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수능 영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어를 영어로 번역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영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 지문을 가지고 그야말로 국어 수업하듯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제가 철저히 가르쳐 드릴 겁니다. 글쓰기 원리를 통해서 실제로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지 완벽하게 제가 패턴화를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등급을 좌우하는 수능의 킬러, 준킬러 유형에 대해서 확실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자, 수능에서 어려운 유형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해진 유형들은 푸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푸는 방법을 알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완벽하게 연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신에 있어서 이제 1학년 때 내신을 경험하셨을 텐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번, 내신 특강을 들어도 점수가 안 나온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건데, 자, 내신 때만 되면 학생들이 뭐 여러 학원에서 내신 특강을 듣습니다. 뭐 우리 학교 전문적으로 해준대 해서 듣는데 문제는 뭐야?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도 성적이 천차만별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 내신이니까 당연히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어. 시험 보면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도 성적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 이 강남권, 뭐 서초 지역의 이제 내신들은 대부분 변형돼서 나옵니다.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문장을 변형하고 새로운 문장을 막 연장을 해서 나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새로운 문장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있어야지 내신 시험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범위가 아무리 있는 시험이라고 해도. 자, 세 번째.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고1 때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라고 해서 영어학원을 잘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적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문법 정리했냐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문법을 정리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문법이 약하면 내신 성적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 서술형 문제, 문법이 약하면 절대로 서술형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났을 때도 분석할 수가 없겠죠. 문법은 영어의 기본이기 때문에 고2 때까지는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문법이 탄탄하면 고3 때 가서도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독해를 연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가 있습니다. 해결책. 일단 겨울방학 동안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키워야 된다. 즉, 문법을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중학교 때 또는 고1 때 문법이 약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아직 내신 끝난 거 아니니까 고2, 고3 내신 남아있으니까 문법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문법 특강 월요일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제가 개강을 합니다. 자, 수업 특징은 고교 문법의 필수사항 모든 것을 총 정리합니다. 이거면 됩니다. 제가 강의에서 하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통한 학습을 시켜드립니다. 자, 저는 공무원 영어 문법책을 시중 출판 교재를 만든 사람입니다. 실제로 시중 출판할 정도로 공무원 부분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 정도로 문법에 자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문법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 학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 배워도 까먹는 이유,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대부분 보면 칠판에 뭐 문법 사항들 다 정리하고 자, 적어, 그리고 외워. 아무런 원리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외우게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반복되죠. 그때는 정리됐어. 근데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 이게 반복이 되니까 문법을 계속 어려워하는 거죠.
자, 저는 그거를 막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리를 알면 됩니다. 문법마다 다 원리가 있어요. 어머니들도 오형식이라는 거 들어봤죠? 왜 영어는 그 5가지 형식으로 말할까?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오형식이 존재하는지, 왜 5가지 형식으로 미국인들은 말을 하는지. 그 원리를 모르니까 오형식 열심히 배웠는데도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완벽하게 원리를 통해서 영포자도 문법을 정복한다. 제 강의 특징입니다. 영어를 진짜 못하는 학생들도 제 문법 수업이 너무 재밌대요.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문법이 이해되니까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원리 이해를 통해서 한 번 학습으로 모든 영어 시험이 해결 가능해야 됩니다. 자, 사실 문법은 정해져 있어요. 중학교 때 문법 배우는 게 사실 끝입니다. 다른 것은 문장이 좀 어려워질 뿐이죠. 문법 문제로 출제되는 문장이 좀 어려워질 뿐이지 문법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뭐야? 학생들이 그걸 까먹는다는 거죠. 자, 제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하고 복습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고3뿐만 아니라 학생이 대학교 가서 토익도 공부해야 되겠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리의 힘이죠. 단수 암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관리 시스템도 잠깐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4시간 학생들이 자습할 수 있도록, 주 1회 수업이기 때문에 자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습할 수 있도록 주간지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4시간 어휘 테스트. 자, 영어는 외국어죠. 외국어는 어휘가 안 되면 뭐 될 게 없죠. 어휘를 모르는데 해석 당연히 안 되고, 그게 당연히 안 됩니다. 어휘 매주 200개씩 계속 테스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4시간 수업 내용 확인할 거고요. 리뷰 테스트 반드시 할 거고, 그 결과 문자 전송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뷰 테스트 미통과자 개별 관리하겠습니다. 자, 리뷰 테스트 통과 못한 학생들 반드시 남겨서 또는 시간을 정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복습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5번째, 그 리뷰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정해봤던 약점을 공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진행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김태림쌤의 약속입니다. 자, 수능 모의고사 내신에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저는 정확하게 성적 올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시간으로 반드시 높은 등급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